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1단계 사업지 분양 물량인데요.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가 되겠습니다. 자, 1차가 되고 2차가 시간이 조금 텀이 있으면서 분양가 상승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 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분양 물량인 만큼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이번 분양과 같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청약을 넣어야 될지 아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제가 두 가지 비교해드리는 부분까지도 챙기신 후에 여러분들께 최적에 맞는 청약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가 되겠습니다. 민간 분양이 되겠고요. RC 4블럭이고요. 22년 3월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말해 뭐할까요? 백일역 중심으로 해서 중심 상권이 발달이 되죠. 거기에 검찰청, 법원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 매천이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 천의 시야가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백일역이 신설이 되면서 백일역은 나중에 이제 계양역과의 접근성을 높여주죠. 자, 계양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이제 공항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항철도에서는 김포공항까지 이동을 하면은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추후에는 공항철도와 9호선의 직결화 사업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일역을 따라서 쭉 연장되는 103역에서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으로 해서 스트릿몰이 형성이 되면서 그야말로 슬세권, 자, 슬리퍼를 신고서 웬만한 편의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이 역세권 주변으로의 롯데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형성이 됐을 때도 굉장히 근거리에서 편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층으로서 뷰가 좋은 그러한 부분들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위치가 조금 멀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학군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뭐 영어마을 이쪽에도 생기는 부분들까지 합쳤을 때 편리한 시설이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102억 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와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 또는 나는 그러면 어떠한 입지를 선택했을 때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아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이제 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는 34평형 5억 700만원에 나왔습니다. 최고가 기준이죠. 그리고 4억대에도 있어요. 평당가는 1492만원, 1차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 1372만원으로 분양이 됐는데 거의 2천만원 정도가 가격이 상승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 푸르지오 더베뉴는 최근에 있었던 33평형 8억 3천만원, 평당가 2516만원이고요. 호가는 9억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위치한 아파트죠. 그리고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거래가 이제 7억 8,300만원 22년 2월에 최근에 있었고 평당가 2,303만원이고 호가는 11억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냥 평당가만으로도 기본 1,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거의 3억 정도의 갭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102역, 103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깔려있는 시세 차익이 조금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편리한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시세 차익이 깔려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분양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검단 신도시 내에서 핵심 입지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4평형 5억 700만원, 평당가 1492만원, 투기과열지구기
때문에 40%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변 신축이 9억 원 정도로 봤었을 때 이제 3억 6천 정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약간 변동적일 수가 있다. 자, 취득세는 558만 원, 그리고 중도금 이자 후불 비용을 포함을 했을 때 1억 7천 22만 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고, 거기에 옵션을 추가하면 1억 8천 264만 원 정도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5억까지에 대한 DSR 규제는 이제 완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살짝 넘어서 그래도 DSR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LTV 기준 자체가 조금 더 상향이 될 수 있고, 미래 소득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DSR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상향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완화 속에서 대출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은 어쨌든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측면 항상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자체는 주변 시세 대비 100%라고 해서 거주 의무가 없기는 하나, 그래도 현 실거래되는 시세 대비도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있는 곳들은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분양가는 앞으로 무조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분양가 책정하는 기준 자체를 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은 빠르게 당첨을 한번 받고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그러한 이유들은 주변 시세 대비 싸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분양을 잔금 치르는 시점까지 봤었을 때 LTV 기준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노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과 단점, 예상해볼 수 있는 커트라인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힐스테이트와 금강 펜테리움과의 대결 구도를 봤을 때 무엇을 선택할지, 이 부분 연달아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인천 1호선 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입주하는 시점에는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양역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동을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도보권 가능한 학군, 그러나 거리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영어마을 국제학교라든지, 그리고 계양천, 매천, 그리고 주요 편의시설의 밀집 지역,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파트 가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편의시설에 대한 밀집도,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밀집도, 거기에다가 이제 뭐 교통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일 텐데, 거기에다 이제 알파적으로 환경이 있겠죠. 편의시설은 이러한 환경의 중점적인 부분이 되고, 교통은 당연히 좋아지는 부분과, 일자리는 검단 신도시 내에 자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없는 측면이라면 당연히 교통과 환경이 좋은 쪽이 대장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슬리퍼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밀집 지역과 그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검찰청, 법원 예정되어 있는 부분과 신설역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측면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를 놔서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살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단점으로는 규제 지역으로 전매가 5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되고요. 학군과의 거리가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자, 서울 주요 일자리와의 접근성에 대한 조금 불편한 부분과 자체적인 일자리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곡에서 높은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검단 쪽으로 신축 아파트 수요가 조금 많이 이동해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송도와 청라, 그리고 3기 신도시로의 수요 분산이 있기도 하며 많은 공급이 있지만, 이쪽 같은 입지는 어쨌든 많은 물량에서도 견디기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이 많이 되고 주상복합이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막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상복합 중에서도 요즘같이 뭐 관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주상복합은 가격을 방어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도시나 이런 곳들도 보면은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절대 시세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편리한 시설 자체가 굉장히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많이 갖기 때문이죠. 특히나 자녀가 나이가 어리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 교통에 대한 호재와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가점을 한번 보고 이야기해보죠. 84점 만점 기준 부양가족 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을 합산을 합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57점 75점, 기타 지역 62점 75점이 됐고요. 그리고 무주택 14년 통장 15년 이상의 부양가족 1명이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인 가구로는 당첨이 힘들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50점 후반 가점으로 이번에도 거의 커트라인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겁니다. 전매 제한이 있지만 시세 차익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검단 신도시 내 1단계 지역이 가격이 상승을 해야 2단계가 올라갑니다. 물론 역에 대한 편리성이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이쪽 주변에 편의시설이 더 밀집되고 빠르게 형성되고 더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가격 상승이 성도가 되어야지 그 다음 차순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간단하게 쉽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과연 나는 힐스테이트를 선택할 것이냐 금강 펜테리움을 선택할 것이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주상복합인 금강 펜테리움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편의시설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검단 신도시 내의 핵심 상권의 접근성 그리고 단순히 그냥 상업시설이 아닌 몰세권에 대한 부분의 강점이 있을 수 있고요. 백일역에 대한 중심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슬세권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벤트 가든 스트릿몰이 아예 형성이 됩니다. 그냥 기존에 바로 1층이나 2층에 있는 상가들이 아니라 거의 따로 떨어져서 앞쪽으로 상권이 몰려서 있는 형태의 스트릿몰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앞에 상가가 있어서 아파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겪거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천 조망 이러한 천이 보이는 부분에 대한 뷰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또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소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보다 조금 덜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건축물을 조금 더 높게 짓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자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지 않냐. 하지만 이번에 분양하는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 자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스크린 골프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뭐 그러한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품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려를 한다면 이렇게 역세권 주상복합은 가격 방어가 조금 가능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전매 제한 종료 후에 진짜로 더 대단지로 이끌고 있는 조금 준신축급의 구축 대단지로 여러분들이 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같이 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오른 만큼 대단지도 오를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 후에 여러분들이 구축 대단지로 이동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면 좋겠어요. 전매 제한 5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 채우긴 하셔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반대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를 선택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난 관리비도 걱정이 돼. 어쨌든 세대수에서 차이가 나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아니 나중에 재건축이랑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분양가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싸지 않은 것 같지도 않다. 뭐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재건축까지 바라봐야 될 거는 솔직히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더 부자 되셔서 더 좋은 입지로 상급지로 이동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솔직히 벌써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학군에 대한 부분과 대단지적인 프리미엄적으로 이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동간거리라든지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더 검단 쪽에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보다 어쨌든 분양가가 조금 더 웰카운티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쾌적한 주거 환경 자체는 더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를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글로 2차 같은 경우에는 22년 4월 11일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되고요. 12일 일반 1순위, 13일 일반 2순위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4월 19일이 되겠고요. 세대수는 483세대, 지하 2층, 지상 35층 3개동이고요. 특별 공급 314, 일반 공급 169입니다. 공급 세대수는 총 483세대 모두 84 타입으로 공급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으로 공급이 되고 세대주요권 통장 2년 이상의 예치금 충족하셔야 됩니다.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가 되겠고요. 가짜
가점제 10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점이 많이 낮으신 분들은 힐스테이트 조금 더 대형 평형을 노려서 여러분들이 추첨제라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매 제한 5년에 거주 의무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 이 같은 경우에는 통장 2년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필요하고요. 신혼부부도 소득 기준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는 세대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라든지 혼인기간 이러한 부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통장은 6개월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혼인 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 필수하고 소득세 5개년도 납부 실적과 현재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이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1년 이내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시죠. 그리고 추첨제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신혼부부는 기본적으로 자산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 내에서 자녀가 없고 소득이 초과하시더라도 추첨제 30%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충족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생애 최초 1인 가구는 전용 60제곱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량이 없습니다. 대신에 소득이 초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기준을 충족을 하셔서 생애 최초로 추첨제 물량을 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혼부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생애 최초로 넘어와서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소득 기준표는 이쪽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소득 기준표도 여기 남겨드렸고요. 자산 기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힐스테이트와 금강 펜테리움 두 가지 비교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콕콕콕 집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분명히 청약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해서 영자 버튼 누르고 라이크 부동산 치신 다음에 유료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